자, 지금부터 14번 문제 해석하기 들어가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를 평이하게 내겠다. 평이하게 내는데 변별력을 과시하겠다. 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조건문을 감추는 거야. 다시 말하면 현재 여기 있는 지문들의 내용을 싹 다 그림에 다 넣었더니 문제가 풀려. 그러면 이건 정말 쉬운 문제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조건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가 아니고 조건문의 내용을 이제부터 나는 감출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감췄을 때 학생들이 과연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도형.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나 삼각형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라고 한다면 사실상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도.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이 각도에 해당하는 값을 항상 추가적으로 꼭 입력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통 상대방이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길이, 그러면 길이 값은 잘 넣어요. 근데 길이 값을 잘 넣는 데 비해서 각도의 표현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통이요, 그 선택 과목이 확통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선택 영역이 미적분인 사람들은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가장 도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각도다라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말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각도를 주면 그 각도 값을 확장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각도를 다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알 수 있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원주각 성질이에요. 원주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럼 여기가 뭐야? 그러면 세타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 2분의 세타가 될 거야. 어디 긋든 2분의 세타가 될 거야. 이 얘기는 다 알죠.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내가 만약에 지름의 양끝점을 잡을 거야.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을 잡았다 라고 하면 뭐가 생기죠? 그럼 바로 직각 삼각형이 생긴다.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여기 180도니까 여기에 뭐 나온다? 90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90도가 나왔어? 라고 하면, 아, 직각삼각형. 근데 여기가 중심이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뭐가 생겨? 아, 이게 반지름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된다? 바로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원을 주고 거기다 지름이 양끝점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이 원을 빼버리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원을 빼버리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까? 바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대변, 이 빗변이라고 하죠. 빗변에 해당하는 중점을 잡아줄 거야. 이렇게 언급한단 말이에요. 자, 직각삼각형이고 여기에 중점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 이거는 원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구나 해서 이 값을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만약에 뭐라면 중점을 언급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바로 원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주고 삼각형을 그렸다면 이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원을 뺀 상태에서 직각삼각형만 언급한다면 예, 그럼 100% 뭐한다? 학생들은 이 부분을 놓칠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도 위에 있는 내용 확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심화가 나올 거야. 그러면 심화가 뭘까? 현재 내가 이렇게 기하학을 내는데 도형 문제야. 각도 제일 중요하다 했죠. 이건 기본 옵션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확장하는 게 뭐냐면 만약 내분점이나 아니면 내분점 혹은 중점을 준다면 이 언급이 나온다면 지금처럼 중점 이렇게 뜨잖아?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나한테 닮은 비를 활용하겠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것 뜨면 나 닮은 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진 채로 문제를 봐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닮은 비라는 언급을 하지 않을 거야. 알겠죠? 대신에 닮은 비가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여기를 잡아서 현재 여기가 1대1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반드시 1대1이다 라는 언급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대1, 여기도 1대1. 그러면 이게 뭐가 돼? 평행 이동이 되면서 현재 이것이 닮은 비가 될 거야. 그래서 닮은 비 내분점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쪽에 내분점을 공개했어. 그러면 반대쪽에도 반드시 내분점이 똑같은 비율로 이루어지도록 상대방을 설정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14번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의 내용을 내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의 내용을 꼭 잘 기억했다가 삼각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원에 있는 삼각함수 도형 파트에다가 꼭 추가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라고 이과 학생들은 수학원에다가도 적어야겠지만 선택 미적분학 중에서 수열의 극한이나 아니면 삼각함수 극한에서도 이 내분점 중점이 뜨면 반드시 닮은 비를 쓸 거다. 그럼 닮은 비 쓰면 뭐가 돼? 등비급수에 해당하는 내용 문제로 바뀔 거다. 그러면 공비를 구할 때 바로 이런 성질을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돌려서 여러분들 캡처해서 꼭 매핑이나 아니면 자기의 서머리 노트에다가 꼭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겠는데 AB의 길이가 2고 AC의 길이가 6이야. 그리고 B의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AC의 중점, 밑줄 짝, 중점. 요거 벌써 나왔죠? 중점 떴다는 건 뭐야? 닮은 비를 쓸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자, 세 점 ABC를 지나는 원, 밑줄 짝 끄세요. 그러면 원이 있는데 원의 내부에 세 점이 존재해. 그게 바로 ABC야 라는 뜻이야. MBC. 그때 OAM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제곱 세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내용 자체는 아직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상대방의 질문을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일단 OAM은 OAM, 그쵸? 여기가 바로 세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OAM은 세타야. 자, 그러면 현재 문제에서 주는 걸 보니까 맨 처음에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여기가 바로 얼마야? 2야. 여기가 얼마야? 6이야. 써준 거예요. 근데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6, 6에 36, 2는 4. 빼버리면 32. 그러면 이것은 4루트 2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끝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럼 이 삼각형 원밖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주제가 바로 뭐다? 조건문을 감추겠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우린 순서대로 한번 가보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현재 이것은 1대1이다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3일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는 3일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방금 전에 했듯이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거 직각삼각형. 그러면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연결해서 요 길이도 얼마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니까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 수 있고 그 중에서 요 길이가 3이구나. 숨겨진 이 조건문들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선생님, 원이잖아요. 예. 원에서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죠. 선생님이 이 모의사 해설 강의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해 주는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만약에 좌표 평면을 준다면 그러면 좌표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기서는 좌표 평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없다라는 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요건 빼. 하지만 반지름은 구해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반지름.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자. 이게 공통영역이야. 그러면 수원하고 수투의 내용이지. 그러면 수원, 수투 내용 중에서 원이 나오는 파트가 뭐지? 그럼 생각해보면 수투는 전부 함수니까 배제. 수학 원이네. 그러면 수원에서는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마지막에 뭐지? 바로 수열이야. 근데 일반항이나 수열의 등차 등비 성질이 안 나오지? 그럼 수열 아니야. 지수로그함수 표현 없지? 그럼 지수로그도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철저하게 삼각함수 내용이야. 그럼 삼각함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지? 라고 하면 그 중에 도형이야. 그러면 이거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교과과정 배운 것 중에서 사인 법칙, 결국 원 나오는 건 사인 법칙밖에 없구나. 아, 그럼 이것 통해서 반지름을 구해야겠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사인 법칙을 하려면 원 안에 삼각형이 있어야, 원 안에 삼각형이 있어야 A, B, C를 잡아주면 이렇게 해서 A, 여기는 R 값 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sin A분의 A는 2R이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아니 근데 이 문제에서 이거는 원 밖의 삼각형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정답.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뭐 해라?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을 찾아내라. 그래서 문제 지문에 원 위에 점 MBC를 주는 거야. 아, 그러면 요 MBC를 연결해서 이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삼각형 만들구나. 그러면 이거 갖고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야. 특히 길이를 3, 3, 4루트이니까 모두 다 구할 수 있지. 그 중에서 내가 간단하게 여기다 알파를 한번 잡아볼게. 그럼 여기도 당연히 알파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하면 살짝 지워주고. 이 상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로 사인 알파분의 3이라는 것은 바로 2R과 같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사인 알파분의 얼마? 3은 2R이다. 결국 반지름이란 결국 2 사인 알파분의 얼마 나온다? 현재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 알파를 어떻게 구해? 라고 하는 거야. 사인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사인 알파는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나는 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뭐지? 이게 되는 거야. 현재 이 내용에서 1대1이라는 말 줬잖아. 현재 여기에 중점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닮음비 쓸 거란 뜻이야. 그럼 닮음비를 어떻게 쓸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이 m이라는 값을 쭉 하고 연결해 줄 거야. 그럼 얘가 뭐지? 그럼 반지름이야. 이게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현재 여기서 이 B하고 O를 연결해 줘. 그리고 요 C하고 O를 연결해 줘. 그럼 현재 요 길이도 어떻다? 다 반지름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3하고 3이 같죠. 다시 말하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관계가 뭐다? 아, 일치하네. 그러면 이 도형의 이름 뭐야? 바로 합동이다가 되는 거야. 뭐 한다고? 합동. 그러면 여기서 내가 쭉 연결해서 수선의 발 내리면 결국 이것은 뭐가 된다? 현재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연결하는 순간 합동이 되려면 여기 내릴 때 바로 여기가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1대1.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봐라. 여기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1. 여기도 몇 대면? 1대1. 그러면 이걸 평행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 이 조그만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비 관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좀 더 손쉽게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코사인 법칙 풀어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쓰지 못하는 설정을 줄 거야. 그때 요게 1대1, 여기도 1대1이기 때문에 닮음비를 통해서 현재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는 이 성질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1이죠? 여긴 3이죠? 그럼 이것도 절반이니까 2루트 2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림은 현재 문제 있는 그림에다가는 내가 갖고 있는 종합 지식을 다 집어넣으세요. 하지만 실제로 식을 뽑을 때는 딱 필요한 특정 범위만 갖고 오세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이거였다면 두 번째, 나는 저기서 삼각함수 중에서 알파를 포함하는 이 삼각형만 필요해. 그럼 여기가 3,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2.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간단하게 2루트 2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1이네. 자, 그러면 사인 알파는 뭐죠? 이게 되는 거야. 사인 알파?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 뭔지 모르지만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루트 2. 쓸지 모르겠지만 탄젠트 알파도 구한다면 여기는 2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2분의 3. 사인 알파는 얼마지? 그러면 3분의 1. 아, 그러면 반지름의 값은 2분의 9구나. 이렇게 문제를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했던 이 반지름의 값이 이제 2분의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알파 구할 때 이 큰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지장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반지름의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현재 여기 평행이동 되기 때문에 닮음비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다 구했어요. 그러면 반지름도 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설정은 두 번째. 내가 구하는 건 사인 세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 길이가 얼마였어? 그러면 3.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2분의 9. 여기는 세타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야.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해? 그래요.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한각과 맞은편, 한각과 맞은편?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결국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현재 중요한 게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2개죠. 각도도 몰라, x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해도 4분의 81은 현재 여기 4분의 81 맞죠? 4분의 81은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렇지만 x값도 몰라, 코사인도 몰라 하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조건문을 감춘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저 그림을 한번 잘 보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도형은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오늘 주제 각도를 입력하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면 여기가 뭐죠? 하면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와서 여기서 보여주는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한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꼭 있어야 될 건 아니구나. 그러면 더 편하게 내가 그러면 사인 세타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사인 세타분의 2분의 9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분의 얼마? x와 같다. 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넘겨주고 여기 있는 2분의 9 곱하기 역수해주면 x분의 1 곱하기 올라가면 현재 요것만 한번 정리해 볼게. 요 값은 뭐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2사분면 그리고 y축과 벌어진 각도니까 코사인 알파가 된다. 그럼 코사인 알파 앞에 구해놨잖아. 여기는 얼마다? 3분의 2 루트 2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분모 전체가 올라가니까 여기는 3분의 2 루트 2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여기가 3이 되면서 결국 이것은 x분의 3 루트 2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사인 제곱 세타니까 요것은 x제곱분의 얼마 나온다? 9, 2, 18 이런 값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x값까지 와. 이 되는 거죠. 자, 그럼 x값 어떻게 구하지? 했는데 아까 전에 있죠. 이거 변의 길이 3개다. 근데 각도값 모른다 했죠. 그치? 얘는 여기를 쏘는 코사인 법칙은 안 돼요. 하지만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의 특수각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에 관련된 뭐 한다? 코사인 법칙은 쓸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것에 대한 코사인 법칙. 그러면 x제곱이란 3, 3은 9,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81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로 문제를 풀겠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4분의 4, 9, 36 거기다가 81 더하시면 7, 117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곱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2사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모양은 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17. 그다음 약분하시면 플러스 9. 그러면 4분의 36. 117에다가 36을 더해준다면 3값. 하나 올라가니까 여기는 5값, 1값. 그럼 153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값을 쏙 하고 넣어주니까 결국 이 값은 18 곱하기 x제곱분의 1. 그러면 x제곱의 역수니까 153분의 4가 되겠구나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9, 2, 18. 9, 1은 9, 9, 7에 63. 즉, 이 정답은 17분의 8.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일부러 14번 문제를 최대한 자세하게 하면서 이번 모의고사의 주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심하세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다?
조건문을 뭐한다? 감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과 과정들, 수학 1, 수 2 선택 영역에 공식만 갖고 푸는 게 아니고 그거의 배경적 지식을 충분히 공부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숨겨놓은 조건문을 학생들이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보편화된 쉽게 나오는 문제인데 난이도 조절을 하는 방법이 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올해 수능 준비할 때 이 점을 꼭 염두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공식만 외우고 문제 풀지 마시고 교과 과정의 개념들을 꼭 읽으시면서 현재 거기서 만들어진 공식이나 성질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적인 내용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다음 문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